지금 보고 계신 이 장면은 영화가 아닙니다. 한때 사막의 기적이라 불리던 두바이, 그 화려한 마천루 아래 롤스로이스가 모래먼지 속에 버려져 있습니다. 왜 전 세계 상위 0.1%의 억만장자들은 하룻밤 새 100억 원을 버리면서까지 이곳을 탈출했을까요? 가족은 뒤로 한 채 금괴가 든 칠가방만 챙겨 전세기에 오르는 부자들. 지금 두바이 공항의 VVIP 터미널은 인간성의 바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으로 생명을 사는 경매장이 열린 것입니다.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안전지대라는 두바이의 신화가 깨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객의 귀국 행렬이 아닙니다. 두바이 경제를 지탱하던 거대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역사상 전례 없는 그레이트 엑소더스의 시작입니다. 평소라면 10억 원이면 충분했을 전세기 비용이 하룻밤 새 100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생존을 위한 부자들의 데스게임. 오늘 세계 경제 지도는 이 충격적인 탈출, 러시의 실태와 그 이면에 숨겨진 지정학적 공포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화려한 불꽃놀이 대신 미사일의 궤적을 걱정하게 된 도시. 과연 이들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자본의 이동은 한국 경제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까요? 시간을 되돌려 엑소더스가 시작된 운명의 밤으로 가보겠습니다. 두바이의 밤하늘이 평소와 다름없이 빛나던 시각, 알 막툼 국제공항의 프라이빗 터미널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 첫 번째 경보가 울리자마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텔레그램과 왓츠앱을 통해 탈출하라는 비밀 메시지가 상류층 네트워크에 퍼졌고 리무진들이 공항으로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VVIP 라운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샤넬과 에르메스로 치장한 부호들이 공항 직원들의 멱살을 잡고 고함을 지릅니다. 내 비행기가 왜 취소됐어? 라는 고성이 오가는 이곳은 더 이상 럭셔리 라운지가 아니었습니다. 현금만이 통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신용카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현장에서 즉석으로 현금 10억 원이 담긴 가방이 브로커에게 건네졌고 그 자리에서 탑승권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활주로는 이륙하려는 개인 전세기들로 주차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관제탑의 통제는 이미 마비 상태. 서로 먼저 뜨기 위해 파일럿들끼리 무전을 통해 욕설을 주고받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보망을 가진 슈퍼리치들이 움직였다는 것. 그것은 곧 진짜 위기가 닥쳤다는 가장 확실한 시그널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주인을 잃은 짐가방들과 공항 주차장에 아무렇게나 세워진 수억 원대의 슈퍼카들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두바이의 화려한 밤은 그렇게 공포의 새벽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바이가 어떻게 전 세계 부자들의 모래 위 금고가 되었는지 그 태생적 모순을 이해해야 합니다. 엑소더스의 밤은 끝났지만 그 충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바이가 자랑하던 절대 안전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무너진 순간이었으니까요. 자, 이제 시계를 조금 더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사막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던 두바이가 어떻게 글로벌 자본의 블랙홀이 되었는지 말이죠. 두바이는 본래 석유 매장량이 아부다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그들이 선택한 전략은 바로 개방과 중립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검은 돈, 깨끗한 돈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대한 세탁기이자 금고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소득세 0%, 법인세 0%. 이 파격적인 조건은 전 세계의 억만장자, 독재자, 그리고 범죄자들까지 불러 모았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은행, 그것이 두바이의 암묵적인 룰이었습니다. 특히 중동의 화약고 속에서도 두바이는 철저한 중립을 지켰습니다.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전쟁이 나도 이것이 바로 두바이 리스크 프리미엄이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를 피하려는 러시아 올리가르이들의 자금이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두바이 부동산 시장은 이들의 현금 살포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죠. 하지만 이 번영은 사상 누각이었습니다. 평화가 유지될 때만 유효한 비즈니스 모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변국들이 전쟁에 휩싸이는 순간 이 개방성은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함주메이라의 인공섬, 세계 최고층 빌딩, 이 모든 거는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거대한 쇼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그 쇼케이스 유리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두바이의 사회 계약은 단순합니다. 당신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대신 당신의 부와 안전을 완벽히 보장한다. 하지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계약은 즉시 파기되는 것입니다. 최첨단 감시 시스템과 경찰차로 람보르기니를 쓰는 도시, 범죄율 0%를 자랑했지만 그것은 내부의 통제였을 뿐 외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말 중동의 정세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 그리고 이란의 개입, 두바이가 가장 두려워하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안전지대, 그 기반이 흔들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3막, 화약고의 뇌관이 터지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단순히 국지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란의 대리 세력들이 전면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멘의 후티 반군은 이미 아부다비의 석유 시설을 타격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들의 드론과 미사일 사정권 안에 두바이의 마천루들이 고스란히 들어와 있다는 사실, 이것이 부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유리로 지어진 도시는 충격에 취약합니다. 부르즈 할리파 같은 상징적인 건물에 드론 하나만 스쳐도 두바이의 관광과 부동산 시장은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직접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페르시아만 전체가 봉쇄될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두바이는 물류와 항공의 허브입니다. 하늘길과 바닷길이 막히면 이곳은 사막에 고립된 섬이 됩니다. 과거에는 미군이 이 지역의 경찰 역할을 했지만 미국의 영향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두바이의 통치자들도 더 이상 미국만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이 차한 캉징의 외교적 방패가 사라진 것입니다. 정보에 민감한 0.1%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서방 정보기관들이 자국민 대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첩보가 돋기 시작하자 눈치 빠른 자본이 먼저 움직인 것입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누가 떠났다더라는 소문 하나가 수조 원의 자금을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집단적인 패닉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현대전에서 안전한 후방은 없다고. 특히 두바이처럼 인구와 자본이 밀집된 도시는 적에게 있어 가장 매력적인 인질이자 타겟입니다. UAE가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은 아브라함 협정 이후 이란 대리 세력들에게 두바이는 더 이상 중립국이 아닌 배신자의 도시로 낙인 찍혔을지도 모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임계점을 넘은 순간 두바이의 모든 화려함은 족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기 위한 필사적인 탈출, 그 추악한 뒷거래가 시작됩니다. 제3화, 전세기 암시장의 경제학.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경제학 원론이 가장 잔인한 형태로 적용되는 현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평소에는 럭셔리 컨시어지 서비스를 하던 브로커들이 이제는 생사여탈권을 쥔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전화기는 24시간 불이 나고 부르는 게 값이 되었습니다. 두바이에서 런던까지 편도 2억 원이던 걸프스트림 전세기가 20억, 50억, 심지어 100억 원까지 호가합니다. 그런데도 대기 명단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미 예약된 비행기조차 안전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현금을 가져온 사람이 나타나면 기존 예약은 일방적으로 취소됩니다. 이것은 계약이 아니라 경매입니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한 러시아 재벌은 활주로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기체 앞을 경호원들로 막아 세우고 현금 50억 원이든 가방을 던지며 조종사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엠티레그, 즉 빈 비행기로 돌아오는 편도 티켓조차 구할 수 없습니다. 파일럿과 승무원들조차 위험 지역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혼란을 틈타 사기꾼들도 기승을 부립니다. 존재하지 않는 유령 비행기 티켓을 팔고 잠적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돈만 잃은 것이 아니라 탈출할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은행 송금이 지연되자 비트코인과 테더 같은 암호화폐가 주요 결제 수단으로 떠올랐습니다. 블록체인 상에는 두바이에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거액의 코인 이동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잔혹한 선택의 순간도 있습니다. 무게 제한 때문에 부모나 가정부는 물론 가족처럼 아끼던 반려동물까지 공항에 버리고 떠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파일럿들에게는 위험수당 명목으로 평소에 10배가 넘는 보너스가 지급됩니다. 목숨을 걸고 두바이로 들어와 부자들을 실어 나르는 현대판 덩케르크 작전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로 향하는가? 스위스 취리히, 싱가포르, 그리고 사우디의 리야드, 새로운 안전지대를 찾아 하늘 위에서 목적지를 바꾸기도 합니다. 전 세계 암시장은 자본주의의 가장 적나라한 민낯을 보여줍니다. 돈이 생존의 자격증이 되는 세상, 그곳에 도덕이나 질서는 없었습니다. 제오막, 버려진 롤스로이스와 무너지는 부동산, 부자들이 떠난 도시는 빠르게 생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막의 모래폭풍만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죠. 공항 주차장과 길거리에는 먼지 쌓인 슈퍼카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10억짜리 페라리에 워시미라는 낙서가 쓰여 있는 모습, 이것이 지금 두바이의 현실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패닉셀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팜 주메이라의 초호화 빌라들이 반값에 매물로 나오지만 사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용자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가던 크레인들도 멈췄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해 떠나고 짓담한 건물들은 흉물스러운 골조를 드러낸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도시는 유령 도시로 변합니다. 불 꺼진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화려했던 마리나의 야경은 이가 빠진 것처럼 듬성듬성해졌습니다. 두바이몰의 명품관들도 파리만 날립니다. VIP 고객들이 사라지자 한정판 에르메스 백이 진열대에 그대로 남아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자들뿐만이 아닙니다. 두바이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주재원들도 짐을 싸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앞에는 예금을 인출하려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미 인출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내 돈을 내가 찾을 수 없는 상황, 신뢰의 붕괴입니다. 두바이 정부는 경제는 건재하다며 안심시키려 하지만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본 유출 속도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빠릅니다. 사막 위에 세워진 신기루가 다시 사막으로 돌아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제6막 글로벌 자본의 나비 효과. 두바이의 위기는 두바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증발한 수백조 원의 자본은 전 세계 경제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당장 한국 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제2의 중동 붐을 기대하며 두바이에 진출한 한국 건설사들은 대규모 미수금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유튜브나 세미나를 통해 두바이 부동산에 영끌 투자한 한국의 개미 투자자들은 하루아침에 자산이 반토막 나는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두바이의 불안정은 곧 유가 급등으로 이어집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공포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한국 같은 에너지 수입국에게는 치명적인 인플레이션을 불러옵니다. 글로벌 금융권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국부펀드와 연계된 자산들이 부실화될 경우 그 파장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축소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두바이를 빠져나온 돈이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싱가포르와 일본, 그리고 일부는 안전자산인 달러와 금으로 숨어들고 있습니다. 부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두바이의 몰락은 단순한 한 도시의 위기가 아닙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전 세계 부동산 버블이 터지는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결론입니다. 자본주의의 민낯. 이번 두바이 사태는 우리에게 냉혹한 교훈을 줍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돈은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지만 그 방패가 없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지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상위 0.1%는 100억을 주고 생명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 비행기에 타지 못한 99.9%는 불안한 밤을 지새우며 내일을 걱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두바이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전쟁의 먹구름이 걷히기 전까지 이곳은 화려한 유령 도시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은 의리 없이 더 안전한 곳을 찾아 끝없이 이동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자본의 이동을 주시해야 합니다. 두바이에서 빠져나온 돈이 다음으로 향하는 곳, 그곳에 또 다른 기회와 위기가 공존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만약 100억이 있다면 지금의 두바이를 탈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위기를 기회 삼아 남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세계 경제지도였습니다. 다가올 글로벌 경제 위기의 시그널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이어진 두바이의 부동산 과열 양상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부자들의 유입은 두바이 경제를 더욱 투기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실물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은 거품은 바늘 하나에도 터지는 법입니다. 전문가 인터뷰를 인용하자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수였는데 투자자들은 그것을 변수로 착각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추가되면서 그 폭발력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의 셰일 오일 혁명 이후 중동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줄어든 것도 두바이에게는 악재입니다. 더 이상 미국이 자신의 돈을 들여 중동의 경찰 노릇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니까요. 이제 두바이는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군사력보다는 돈의 힘으로 평화를 사왔던 도시국가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변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부상도 두바이를 위협합니다. 네움시티를 앞세운 사우디가 대체 투자처로 부상하면서 자본 이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경쟁자들의 등장은 두바이의 독점적 지위를 흔들고 있습니다. 카타르, 사우디 모두 제2의 두바이를 꿈꾸며 국경을 개방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바이의 저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미 구축된 인프라와 라이프 스타일은 하루아침에 대체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당장의 공포는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부자들에게 중요한 건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오늘의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두바이의 관광 산업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호텔 예약률은 급감했고 사막 투어 차량들은 멈춰섰습니다. 관광 수입은 두바이 경제의 큰 축입니다. 석유가 없는 두바이에게 관광객의 실종은 곧 혈액 공급이 끊기는 것과 같습니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막심합니다. 식당, 게스트하우스 등을 운영하던 교민들은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가 하나로 연결된 지금 두바이의 위기는 곧 우리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안전자산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지고 현금과 금 그리고 이동 가능한 자산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동할 수 없는 자산은 위기 시에 짐이 될 뿐입니다. 두바이에 버려진 슈퍼카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다음 타겟은 어디가 될까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또 다른 도시들, 대만, 그리고 어쩌면 서울도 예외는 아닐 수 있습니다. 부자들의 움직임은 항상 대중보다 반박자 빠릅니다. 그들의 엑소더스는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두바이 공항의 혼란은 언제든 다른 곳에서 재현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로마의 멸망 때도 베트남의 사이공 함락 때도 가장 먼저 떠난 것은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생존 본능은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문제는 시스템이 그들에게만 탈출구를 열어준다는 점입니다. 타체메 베가즈, 이제 두바이 정부의 대응을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그들이 이 신뢰의 위기를 어떻게 수습할지 아니면 이대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지. 만약 두바이가 무너진다면 중동 경제의 허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 물류와 에너지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도 포스트 두바이 전략을 짜야 합니다. 한 바구니에 담긴 달걀이 깨지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도 기회는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빠져나온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 흐름을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글로벌 자본은 냉정하고 빠릅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두바이 엑소더스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21세기 지정학적 불안정이 경제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영원한 안전지대는 없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곳은 정말 안전합니까? 오늘 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두바이의 밤은 깊어갑니다. 하지만 내일의 태양이 떠올랐을 때 그곳의 풍경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삭막한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사이렌 소리, 도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금으로 장식된 호텔 로비에는 이제 먼지만이 손님을 맞이합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팜주메이라는 마치 모래 속으로 가라앉는 거대한 잎사귀처럼 보입니다.
떠나지 못한 사람들의 눈에는 불안과 체념이 교차합니다. 스마트 시티의 관제센터 화면들은 붉은색 경고등으로 전멸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문명은 위대하지만 자연과 전쟁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합니다. 금고 속의 금괴는 주인을 잃고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두바이 메트로는 텅 빈 채로 도시를 순환합니다. 목적지 없는 여행처럼. SNS에는 두바이 엑소다스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더들도 밤새 모니터를 지키며 두바이의 상황을 예의주시합니다. 이제 영상의 마지막입니다. 두바이의 몰락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돈으로 쌓은 탑은 돈이 빠져나가면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안전은 높은 담장이 아니라 평화 그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다음 위기가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세계 경제 지도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고 대비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다가올 미래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우디 네옴시티의 허와 실에 대해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 지도였습니다.